소개받은 대로 자산 가치를 높이는 잔디 잡초 관리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요, 뭐 여러분들 뭐 지금 현재 주로 뭐 도심에 사시면 잘 모르겠지만 시골만 가도 마당에 이제 잔디를 많이 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잔디가 그만큼의 가치를 있다고 보고요. 저도 금방 걸어오면서 보니까 이 건물 앞에 잔디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한국 잔디가 깔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고 건물의 가치가 또 올라간다는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잔디의 이제 그 특성이고 뭐 아주 좋은 점이죠. 근데 이제 그 잔디가 종류가 좀 많아요. 이게 의외로 좀 많아요. 뭐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게 한 7가지 종류 되거든요. 주로 이제 골프장 관련해서 말씀 좀 하다 보니까 이제 7가지 정도 되는데 주로 이제 가정이나 뭐 정원 여기서는 우리 들잔디라고 하죠 보통. 들잔디. 그거가 이제 주기 때문에 그거 잔디를 좀 잘 키우는 가치를 높이는 키우는 방법 이런 것들 좀 설명드리고 그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잡초가 좀 많이 나면 보기는 좀 싫습니다. 근데 잡초도 나중에 슬라이드 보겠지만 아주 좋은 점도 많아요. 아주 유용한 점도 많다는 거죠. 뭐 간단한 얘기로 죄송합니다. 쑥이나 예를 들면 냉이 이런 거 많이 드시죠? 다 잡초입니다. 잔디밭에서 굉장히 많은 잡초예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잔디의 가치를 높이자면 뭐 잡초는 또 억제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 또 말씀드리는 도중에 혹시 질문 있고 그러시면 말씀하십시오. 뭐 자유롭게 토의식으로도 가능하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뭐 제가 좀 일본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일본 애들은 요 시바, 욕 아닙니다. 시바우, 뭐 시바쿠사, 뭐 이런 식으로 시바라고 하는데 잔디 지자를 시바라고 합니다. 한국은 이 생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잔디 지자를 써가지고 하는데 이제 한글로 잔디라고 하죠. 그다음에 떼짱이라고 하는 거 표현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고 이 잔디에 대한 정서를 한번 보면 한국은 뭐 아시지만 산소라는 그 선조들의 묘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주로 사용을 했었고요. 일본은 이제 정원 이런 데 이제 주로 사용하는 지피 식물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축구장도 마찬가지죠. 이 스포츠에 관련된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잔디입니다. 잔디는 이런 효용 가치가 있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너무 보기 좋아요. 기본적으로 푸르른 경관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어떤 분이 정년을 하고 골프장에 오셨는데 이제 뭐 공장에서 일하셨겠죠. 골프장에서 이럴 때 아침 새벽에 시원한 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일을 한다는데 푸르름이 쫙 보이니까 너무 좋더랍니다. 이게 가지고 그 저희가 이제 학교라는 것도 운영하는데 학교에 지금 정년을 하신 분들도 제법 저희 이제 그린키퍼 학교라고 그 관리하시는 걸 배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싶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양에 대한 보호도 환경에 대한 보호죠.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요. 지표면에 유실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를 들면 맨 땅에서 비가 와가지고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유실되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잔디를 심어놓으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뭐 예를 들면 골프장을 건설을 한다고 하면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좀 제법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역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조건이 있겠지만 역으로 잔디를 심음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하더라.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자원 보호 뭐 이런 것들도 하고요. 물을 잡아주니까요. 그다음에 보건적인 효용성이 또 있겠죠. 레크레이션, 운동, 먼지 발생 방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여기 이제 잔디가 없이 뭐 흙이라든지 예를 들면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굉장히 쉽지 않겠죠. 근데 잔디가 깔려 있다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이게 이제 하나의 예인데 잘 안 보이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지표면 온도를 보고 비교한 겁니다. 미국에서. 인조잔디고요. 아스팔트, 맨땅, 콘크리트, 천연잔디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그게 보면 천연잔디가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나 아스팔트보다 한 25도, 20도 이 정도 다운돼요. 온도가. 그래서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나중에 잠깐 나올 텐데 옥상 녹화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힛 아일랜드라고 하죠. 보통 저희들 이렇게 열섬 효과. 예. 도시 대도시는 다 그렇습니다. 도쿄 같은 경우도 건물이 졌는데 옥상이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되면 녹화를 의무적으로 하는 조례가 있어요. 예. 거긴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왜? 이런 온도 조절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니까 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옥상 녹화에서도 한번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캐나다에서 온 건데 여기가 인조잔디입니다. 여기 천연구장. 예, 온도 차이가 확 나죠. 여기는 파랗게 보이고요. 예, 이런 좋은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현재 잔디는 이러한 활용 가치가 있어요. 예, 산소에도 쓰고 있고요. 예, 공원이나 조경 쪽에도 쓰고 있고요. 스포츠 필드.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정, 마당. 그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데는 주로 골프장이죠.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골프 코스를 보면 전 세계에 대략 35,000개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는지 뭐 골프 치신 분들 계실 텐데 700개는 아닙니다. 예, 550개에서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9홀짜리도 있거든요. 예, 18홀이 기준인데 9홀까지 합치면 600개가 넘는다고 얘기도 합니다. 예, 지금 현재. 근데 이렇게 말해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여기 1000개가 넘어요. 우리나라 있는 것보다 더 큽니다. 뭐 땅덩어리도 우리나라보다 크긴 하지만 미국에 18,000개 있답니다. 골프장이. 우리 이제 500개 잡으면. 일본에는 2,200개. 굉장히 많죠. 이게 다 미국 거예요. 골프장뿐만 아니고 이거는 2002년 월드컵 할 때 그 구장이에요. 축구 구장, 전용 구장. 여기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여기 다 이제 골프장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으면 좋은데 이게 예를 들면 여기 골프장 잔디하고 다르게 여기는 한정 잔디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 유럽 애들이 보통 이제 피파 쪽에 좀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유럽 친구들이 주로 한정 잔디라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거기서 축구를 하니까 자기들한테 맞게 우리 들잔디를 쓰지 말고 양잔디를 써라, 한정 잔디를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한정 잔디로 10개를 다 만들었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삿포로돔입니다. 삿포로돔. 여기가 이제 축구장이고 여기 안에가 야구장이에요. 왔다 갔다 합니다. 돔이 양쪽으로. 자, 잔디의 종류 말씀드릴게요. 잔디는 보통 한 1,500종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 중에 스포츠용으로 쓰는 게 한 25종. 국내에서 지금 사용하는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스포츠종은 7종. 그게 요겁니다. 7종. 그 중에서도 골프장에서 쓰는 거는 한 5개 종.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7개 종 중에 한정잔디라는 게 있어요. 난정잔디라는 게 있고요. 요거 좀 어려워요. 뭐 용어가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따뜻할 따뜻할 난자가 웜시지라고 있죠. 가지고 난지형. 요거는 한국 잔디, 버뮤다 그래스라는 우선 잔디, 시시오팔스팔럼이라는 잔디가 세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은 한국 잔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국 잔디. 그 다음에 한정 잔디라는 게 있습니다. 쿨 시즌이죠. 선선한 데 자라는 거예요. 여기는 따뜻할 때 잘 자라는 잔디고. 그래서 벤트 그래스, 뭐 블루 그래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모르셔도 됩니다. 솔직히. 골프장에서 쓰는 잔디입니다. 그래서 웜 시즌 보면 썸머 기간에 잘 자라겠죠. 따뜻할 때. 그 다음에 난정이라는 쿨 시즌이면 봄, 가을로 이때 잘 자라는 잔디가 되겠습니다. 한정 잔디 이거는 이제 좀 적었는데요. 종류입니다. 종류.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잔디가 어떻게 자랄까? 잔디는 요 세 가지 타입으로 거의 자랍니다. 첫 번째는 포복형이에요. 포복형. 땅 위에 그 줄기가 포복경이죠. 줄기경자입니다. 줄기경자. 줄기가 포복을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지표면에 이렇게 덮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하경이라는 게 있어요. 지하는 말 그대로 땅속의 줄기. 이 땅속에서 이 줄기. 이런 게 여기 땅속에 묻혀 있는 걸 캐서 이렇게 보면 땅속에 이렇게 줄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주형 생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치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간단한 예로 벼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벼포기처럼 하나로 이렇게 다발식으로 이렇게 자란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디는 이런 라이프 타입이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포복경, 지하경. 여기 이제 주로 한국 잔디, 오늘 주로 말씀드린 한국 잔디, 들잔디, 예, 이쪽이 예, 되겠습니다. 여기 관부라고 하는데요. 여기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분열 조직이에요. 분열 조직. 여기가 손상되면 잔디는 죽어요. 여기 분열 조직이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난정입니다. 따뜻할 때 잘 자라는 들잔디, 버뮤다 그레스는 하는 잔디, 시쇼파스팔로. 현재 골프장 가시면 볼 수 있는 전경입니다. 그죠? 대회도 지금 두산에서 지금 매치 플레이 하고 있지만 이런 식입니다. 요게 10월 정도 되면 이렇게 변해요. 가을에 되면 위에가 다 수면에 들어가서 노랗게 변합니다. 가지고 갈변이 된다고 하죠. 한국 잔디 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다. 근데 여기 좀 파랗죠. 요거는 한지형이겠죠. 근데 여기 한지형이 아니에요. 솔직히 사실은 이 착색제라고 또 물감을 칠해요. 물감을 잘 보이게 하려고 별짓 다 합니다. 골프장에서 여기가 저기 한지형 잔디일 수도 있지만 착색제라는 걸 써가지고 3월까지 휴면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4월부터 생육하면서 다시 이런 식으로 바뀌죠.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난지형 잔디. 난지형 잔디 중에 아까 들잔디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한국잔디요. 그 다음에 금잔디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잔디. 금잔디 들어보셨죠? 금잔디는 들잔디보다 입이 좁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보세요. 엽폭.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엽폭을 보면 한 4.5mm 이 정도 되는데 얘는 한 1.5mm. 3배 짧아요. 좁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거네요.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입이 좁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한국 잔디는 요 딱 들잔디하고 금잔디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기 있죠. 자, 여기 들잔디입니다. 여기도 들잔디고요. 다 들잔디인데 이름만 다른 거예요. 여기 금잔디 있죠. 여폭 차이가 확실히 나죠. 그래서 굉장히 섬세한 잔디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일본에서 고려지라고 합니다. 고려지. 아까 시바라고 했죠. 시바. 고라이 시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져갔습니다. 자, 들잔디 있고 금잔디 있죠. 이게 금잔디예요. 굉장히 좁죠. 굉장히 세밀하고 아주 품질이 좋습니다. 그런 품종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품종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품종. 자, 장성에서 재배하는 중지, 들잔디 중에 중지는 장성중지. 연천에서 기르는 건 연천중지. 삼덕에서 기르는 건 삼덕. SK에서 개발한 건 SK중지. 안양에서 개발한 건 안양중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특이적으로 여기 이제 안양중지가 하나 있는데 휴면기 때 아까 보시면 노랗죠. 얘는 빨개요. 빨갛게 단풍이 들어요. 단풍 든다고 이런 표현하는데. 자, 이제 들잔디하고 금잔디, 요거 두 개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버뮤다 그레스. 국내에도 사용을 합니다. 여기 제주도에 사용해요. 제주도. 근데 일반인들은 구별을 좀 못하죠. 좀 어려워요. 되게 들잔디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렵긴 한데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자랍니다. 가지고 10월 되면 또 휴면에 들어가서 노랗게 여기 단풍이 들고요. 똑같습니다. 아이고 내가 보시라고 한번 해본데 잔디 종자들이 이렇게 많고요. 사이즈가 이렇게 달라요. 여기 중지. 아까 말씀드린 중지 종자가 이렇게 열려요. 혹시 지금 건물 앞에 잔디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시큼시큼하게 종자가 올라온 거 보셨어요? 혹시? 씨앗이에요. 예. 그거 따가지고 발화시킨다고 이제 파종할 수 있죠. 파종하면 낚아요, 안 낚아요? 안 나요. 희한하게 있는데 안 나줘요. 전처리, 처리를 해야 돼요. 약품 처리를.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부분 떼라고 말씀 들어봤죠? 다 떼장으로 가서 심어야 돼요. 거의.
이 참 발화만 해줘도 참 좋은데 예, 발화를 안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버뮤다 예, 이런 종자죠. 이따가 나오겠지만 거의 잔디 종자는 발화를 안 해요. 예, 잡초 종자는 엄청나게 발화를 잘하거든요. 예, 떨어지면 발화오고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고 그러는데 잔디 종자들은 희한하게 발화를 잘 안 씁니다. 예, 처리를 약품 처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한지형 잔디 넘어갈게요. 한국 잔디 했고요. 한지형 잔디는 낮은 온도에서 한다고 있고 골프장입니다. 그린이 있고요. 퍼팅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멍에 넣는데 그린 옆에 보면은 엣지라는 데가 있고 여기 칼라 이런 부위가 있습니다. 이런 데 다 한지형 잔디입니다. 우리나라는 100%다 한지형 잔디요. 아까 미국이나 예를 들면 일본 이런 데 가면 이런 데를 난지형으로 한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100%. 양 교수님 맞죠? 100%죠? 예. 예. 아, 요 사진 뭔지 아세요? 그린에 그냥 재밌어서 하나 넣었는데 이 벼락 맞은 거예요. 예, 번개 맞은 거 번개. 골프 칠 때 비 올 때는 빨리 들어오십시오. 예, 번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위험합니다. 번개 맞아서 여기 탄 거예요. 쫙 탔어요. 예, 나무도 이렇게 딱 해서 불나듯이 지면에 떨어져 가지고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라이그래스 이런 것도 있고요. 켄터키 블루그래스 있고요. 아까 여기 땅 속에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 했죠? 지하경. 예. 지하경으로 번식하는 건 켄터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기식으로 이렇게 자라는 건 뭐라고 했죠? 라이그래스. 번치 타입이라고 해서 주형 생장하는 주형. 그다음에 한국 잔디처럼 포복 걷는 거는 포복경. 그런 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린입니다. 너무 좋죠. 이제 그린 같은 경우는 그린의 그 깎는 높이 있잖아요. 예, 깎는 높이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시네요. 2, 3mm면 굉장히 그 좋은 골프장입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탑 클래스 들어가는 거고요. 보통은 3mm 이하라고 보통은 얘기합니다. 이게 3mm도 굉장히 낮죠. 예, 거기서 이렇게 견디면서 버티고 파란색을 보이는 잔디는 요 녀석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다 자빠져요. 아까 말한 크라운 부위, 관부 있죠? 그게 다 다쳐요. 얘는 안 다쳐요. 얘로 보통 벤트그레스인데 얘로 그래서 그린이라는 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여기 있네 3mm 이하의 낮은 내재. 시합 때하고 네. 평상시하고 그린 관리하는 게 틀려요. 많이 다릅니다. 이게 평상시 때는 생육을 좀 이게 입이 어느 정도 크다면 얘네들도 식물이다 보니까 그 포토신시스 광합성을 해야 하잖아요. 광합성을 하면 입이 넓으면 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기르다가 대회 때는 이 스피드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린 스피드 때문에 낮게 낮춰야 가지고 관리를 해야 이제 뭐 3m 이상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m 이상 나오게 이제 뭐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대회 때하고 평소에 때는 좀 다릅니다. 교수님 낮춘다는 게 깎는 거죠? 높이를 낮추는 거죠. 3mm에서 누르기도 한다고. 누르기도 해야죠. 면이 만약에 요철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볼이 돌겠죠. 스피드가 쫙 안 나니까. 그때 이제 아이언 작업이라고 해서 롤링 작업. 기본적으로 깎는 거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무 해보신 것 같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깎으면서 눌러주는 겁니다. 깎기만 해도 이게 면은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철이 없어진다.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런 종류들이 엄청 많아요. 예, 품종들이. 자, 벤트그레이스 다음에 켄터키. 예, 요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경이 번식하면서 색깔은 비슷해요. 벤트그레이스랑. 얘네들을 보통 우리는 사계절 잔디라고 하죠. 사계절 잔디. 예, 1년 연중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좀 색깔은 빠집니다. 당연히 겨울 되면. 그래도 파래요. 얘네들은 휴면에 안 들어갑니다. 그 한지형 잔디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어느 정도 살아가요. 계속. 아직 물도 계속 줘야 돼요. 이게 저기 추우니까 이제 얼 수도 있고 하니까 덮어놓기도 해야죠. 약간. 그다음에 가장 크게 이제 덮어놓는 거는 서리 때문에 그래요. 서리 있을 때는 조직이 밟으면 이 조직이 끊어진다고 할까요? 파괴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발자국 모양으로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덮어놓죠. 켄터키도
금방 좀 전에 본 벤트그레스처럼 한정잔디 많이 쓰는데 요즘 여름철 폭염이 심해졌죠. 열대야가 커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얘네들이 다 죽어요. 벤트그레스는 어떻게든 살리는데 이 켄터키 블루그레스는 참 살리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그냥 건조하고. 네. 근데 아까 캘리포니아 위쪽 해가지고 전이대라고 있습니다. 트랜지션 존. 여기는 열대야가 안 생기는 기후대랍니다. 이제 캐나다 밑에 5대5 밑에 그쪽 라인, 뉴욕 라인 때. 여긴 다 양잔대예요. 그래서 그 밑에는 안 되니까 전부 버뮤다 그랬어요. 미국은. 양잔대가 거의 없어요. 그린도 거의 다 버뮤다 그랬어랍니다. 그 밑에 쪽, 뭐 샌디에고나 뭐 멕시코 뭐 이쪽 근경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더워가지고 다 버뮤다 그랬습니다. 일본도 홋카이도는 다 양잔대예요. 네, 거의 다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한지영 한지영 잔디 지금 말씀드린 왜 한국 잔디는 위에서 얼어 죽어버려요. 그 너무 추워가지고 한지영 잔디밖에 날씨로 봐서 할 수밖에 없고요.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 전부 거의 코라이시바 아까 말씀드린 금잔디 쯔쿠바 밑에 이런 데 쪽으로는 전부 다 금잔디입니다. 일본은 또 한지영 잔디로 할 수가 힘드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켄터키 같은 경우는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에서 하고 피해라고 하거든요. 서머 디클라인, 서머 스트레스라는데 여름에 죽는다. 하고 여름 왔자 고살 고자 써서 하고 간다. 예.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요거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기르기가 우리나라 기후대에서는. 그래서 예, 뭐 저기 아까 말씀드린 들잔디, 예, 한국 잔디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많이 쓰는 잔디는 아니지만 조금씩 씁니다. 여기서도. 여기 보이시죠? 제주도입니다. 이거 제주도 세인트포인데요. 굉장히 퀄리티 좋죠. 근데 여기가 원래 버뮤다 그레스입니다. 버뮤다 그레스. 버뮤다 그레스를 에다가 라이그레스를 파종한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버뮤다 그레스고 여기 사사사 그 바늘처럼 올라온 거. 예, 요게 라이그레스입니다. 버뮤다 그레스가 10월 넘어서 11월 되면 제주도도 휴면에 들어가면서 노랗게 변하겠죠.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 한지영 잔디인 라이그레스를 또 파종해요. 가지고 1년 연중 더 파랗게. 이런 작업들도 하는 골프장도 있습니다. 종잣값만 한 3, 4억 든답니다. 이거 다 파종을 하니까. 그 다음에 페스큐. 이거는 이제 정말 조금씩 씁니다. 정말 조금씩. 이게 번치 타입이죠. 아까 말씀 주형 생장. 그래서 잔디를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떠세요? 뭐 한국 잔디하고 금잔디, 중지 두 가지밖에 생각 안 드시죠? 그거 아시면 됩니다.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메인이다 보니까 정서상. 그래서 한국 잔디를 정원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위해서 이제 잘 길러서 심어서 길러보고 싶어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관리하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당이나 이런데 기본적으로 이 로타리 작업이라는 작업을 한번 해줘야 돼요. 풀도 있고 하니까 약을 쳐서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계속 갈아버리는 거죠. 경운하듯이 경운한다는 거죠. 경운기로 싹 갈고 평탄화 작업을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바로 심으면 됩니다. 잔디 떼짱 가져다가 여기 쭉 심어 갑니다. 그리고 관수나 시비, 씨앗 하고 주기적인 예초. 이 딱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해주시면 10월까지는 파랗게 보이고 그 다음에 11월부터는 3월까지, 이듬해 3월까지는 좀 휴면에 들어가서 노랗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나오고 합니다. 특히 중요하니까 이제 이 로타리 작업에서 평탄 작업한 다음에 평탄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물을 잘 줘야 돼요. 요즘도 굉장히 건조하죠. 저도 조금 오다 보니까 뭐 군데군데 좀 마른 데가 보이던데 물 안 주면 잔디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잘 주셔야 하는 게 필요하고 이게 좀 힘들더라도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주 안 깎아주면 잔디가 엉성해지고 잘 못 자라고 병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물 주는 거야 당연한 거고 예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참고상으로 하나 좀 적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시면 거의 뭐 저기 잔디는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떼짱 시전에 관수를 충분히 하고 시비한 다음에 주기적인 예초, 그다음에 살균제, 살충제 처리해 주시고 잡초 잡아주시고 뭐 이런 겁니다. 병이라는 게 이런 것도 생겨요. 잔디에 관리가 돼야겠죠. 해충도 있습니다. 이거 저기 양성원 교수님이 제일 잘 아는 양성원 교수님 사진이에요. 군뱅이입니다. 이게 뭐냐면 잔디 밑에 있는 뿌리를 다 갉아먹어요. 군뱅이가 한번 산란하면. 그다음에 최근에 이 밤나방, 요거는 이파리를 다 갉아먹어요. 잔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잡아주셔야 할 겁니다. 아마 살충제를 쓰셔가지고 손으로는 잡기 힘들죠. 그다음에 아까 병은 라지패치라는 병이 가장 무섭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죽이기 위한 방제하기 위한 살균제, 요거 두 가지는 섞어서 처리를 하시라고요. 잡초, 잔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중에 잡초죠. 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를 들면 벼농사를 져요. 벼농사를 지는데 저기 보리가 났어요. 그럼 보리가 뭐죠? 잡초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식물. 벼농사 지는데 잔디가 나도 잔디가 잡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식물. 이렇게 그리고 제자리에 발생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잡초의 이제 잔디의 또 어떤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중에 하나가 잡초가 이런 거죠. 너무 보기 싫죠. 이게 다 크로바입니다. 크로바. 가식당에 있는 망초 같은 거. 뭐 여러분들 산소 가보시면 알지만 잡초 관리 안 하면 이렇게 되죠. 관리한 데는 그래도 좀 낫고. 여기는 저희 연구소 탄천 있는 데입니다. 옆에가. 이게 잔디가 아주 이쁘게 했는데 여기 희뜩희뜩 변한 거 혹시 보이십니까? 이게 크로바예요. 크로바. 잔디가 요거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렇게 변하는데. 1년 안 걸렸어요. 너무 금방 문지더라고요. 이게 딱 봤을 때 여기에 사이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잘 몰랐지만 이게 금방 이렇게 확 번지는데 아주 저희가 시장한테 건의드린 건 아니고 시청에 문의를 드렸어요. 한번 처리를 해서 잡아드리면 어떻겠냐. 저희도 실험도 하고 탄천에 사람들이 운동 온 데라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냥 교체한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저희가 문의드린 적도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초제를 여기 손님 사람들 운동하고 오는데 쓸 수는 없겠더라고. 아니 근데 골프장은 잡초가 없이 관리를 하잖아요. 제초제 뿌려서. 네. 그럼 거기하고 이거하고 판교에서 하는 거 관리하는 게 틀이 되는 거예요. 아니, 친환경 제초제도 있습니다. 네 있죠. 있긴 한데. 그것도 많이 제초 섭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여담이었는데 갑자기 하여간 관리는 약제 처리는 못 오고 깎는 작업만 여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민들레 같이 날리는 잡초가 오면 이렇게 다 변하죠. 뭐 이렇게 싹 변하죠. 이게 잡초죠. 골프장도 이렇게 지저분해요. 골프장도 이 골프장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휴면기 때 세포풀인데 이게 가장 크게 시각적 품질을 떨어뜨리는 게 잡초입니다. 보기 싫은 거예요. 잔디만 딱 기르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잡초가 방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나무 주변도 이거 영산호 이런데 뭐 엄청나게 잡초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잡초의 생명력이라고 제가 한번 써봤는데 여기 담이에요. 한 3m 되는 담인데 담쟁이서부터 올라가고 하는데 요거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제비꽃이에요. 제비꽃. 와 여기 종자가 떨어져가지고 어디 여기 이 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나무에 괜히밥이 툭 튀어가지고 이게 잡초예요. 잡초 정말 생명력 대단하죠. 이런 뭐 돌섬, 돌틈 이런데 아스코노인데 이제 소리쟁이라는 잡초가 뭐 골프장에도 한 번씩 잔디밭에도 나오는데 여기에 뚫고 올라오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잡초 종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혹시 뭐 다 아시겠는데
여기 날 알 수 혹시 기억하세요? 아니 이게 29개는 제가 써놓은 건데 이게 왜 날 알 수가 다른지 여기 43개잖아요. 아 이거 모르셨구나. 아 여기 품종계량에서 통일변화 나올 때 같아 내가 봐서는. 이 통일변화 하면서 이렇게 이제 수량이 높아지니까 나랄 수도 20개 이상 커져요. 많아졌어요. 다릅니다. 새로 만든 건 나랄 수가. 야 크긴 똑같은데 나랄 수가 달라졌어요. 근데 이게 뭐 딴 얘기가 아니고 얘는 변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100개가 안 돼. 그죠? 50개. 근데 얘네들 봐요. 7,000개. 뭐 이 잔디밭 잡초입니다. 자 여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망초 보세요. 11개가 아니고요. 11만 개. 여기 망초예요. 여기 망초. 종자 이게 엄청나게 많이 열리죠. 그 정도로 많이 열리니까 방제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1000개. 잡초고 작물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이게 작물이 지는 거예요. 잡초한테는. 가만히 놔뒀다면. 경합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잡초를 제거해야 작물을 수확하죠. 그래야 먹는 거고. 잔디는 품질을 올려서 가치를 높이려면 잡초를 제거해줘야 잔디가 잘 자라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거고. 먹진 않지만. 뭐 그런 겁니다. 잡초는 딱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이게 뭔 줄을 알아야 하잖아요. 뭔 줄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게 형태적인 특성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생활에 따른 분류 두 가지로 좀 나눠줍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형태적인 분류는 외형적인 형질이에요. 줄기도 보고, 잎도 보고, 꽃도 보고, 종자도 보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나가셔가지고 바로 보일 거예요. 이따 지나가다가 한 번씩요. 보이시면. 그래서 화분가라는 게 있어요. 화분가. 화분가. 잔디가 뭘까요? 화분가입니다. 벼, 화분가. 좀 느낌 오시죠? 보리, 화분가. 그렇게 자라는 녀석들이 지금 화분가예요. 강아지풀, 뭐 발행이 이런 것들. 그게 화분가. 잔디도 마찬가지고요. 사초가라는 게 있어요. 방동산이. 옛날 골풀이라고도 한 건데 요건 화분가하고 되게 비슷해서 어려워요. 자, 화분가하고 사초가 나머지는 다 광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엽, 입이 넓다. 입이 넓은 잡초들, 동글동글하고 크든지. 우리가 뭐 쑥, 냉이, 민들레, 뭐 보통 많이 보는 거 있죠? 망초. 이거 다 광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왜 나누냐면 약재를 선정할 때 있어서 나중에 이게 안 나눠지면 약재 선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분과가 나왔는데 광엽에만 잘 듣는 약을 계속 치시는 거라. 예를 들어서 방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화분과는 방제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가 화분과라는 거를 알아야 화분과에 맞는 약재를 선정해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화분과, 사초과, 광엽 이렇게 크게 세 개 나눈다. 요거를 아셔야 돼요. 구분을 하시려면. 그 다음에 생활형에 따른 분류를 아셔야 됩니다. 라이프 사이클. 생활형에 따른 분류는 1년생이냐 2년생이냐 다년생이냐 요거예요. 1년생짜리는 발화전 처리만 해도 잘 잡히는데 다년생 같은 경우는 경협 처리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발생은 잡초가 뭔데 화분과냐 사초과냐 광엽이냐 1년생이냐 2년생이냐 다년생이냐 이런 걸 아셔야 나중에 전략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1년생은 자 올해 종자가 떨어져서 올해 토양에서 발화를 했어요. 3, 4월 달에. 그게 이제 여름 기간 된 걸 잘 자라겠죠. 그 다음에 종자를 떨어치겠죠. 그 다음에 10월에 죽어. 1년 안에 끝나죠. 사이클이. 그게 1년생. 가을에 발화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특이적으로. 가을에 발화해가지고 월동을 해요. 그러니까 잔디가 휴면기 들어가서 노랗게 됐는데 파란 것들이 보일 겁니다. 아마. 그런 녀석들이에요. 걔네들은 월동을 합니다. 그 상태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 냉이. 냉이 보면 봄에 뜯죠. 나머지 다 노랗게 다 변했는데 걔는 파랗잖아요. 월동을 한 거거든요. 망초. 다 먹는 거지만 망초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7, 8월 달에 자라가지고 월동을 하고 이듬해까지 자란다. 그래서 1년을 넘었다. 그래서 2년생. 월년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연을 넘는다 해가지고 월년. 그래가지고 월년생. 그 다음에 다년생은 2년 이상 사는 거예요. 무조건.
자, 봄에 떨어져가지고 가을에 안 죽고 버텨. 그래가지고 월동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듬해 살아. 근데 또 버텨요. 가지고 2년 이상을 살게 되면 단연생이라고 합니다. 그 단연생들은 주로 그 땅 속에 그 뿌리 같은 게 그 고구마나 감자처럼 이런 갖고 있어요. 가지고 계속 올라오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이제 골프장에서 나오는 풀들을 좀 쭉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공부를 하시려면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저도 뭐 한 40년 가까이 30년 넘게 봐왔으니까 저는 알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모르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계속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형태적으로 봐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참 어렵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골프장 대상으로는 이런 잡초 도감도 만들었어요. 여기 사이트에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뭐 참고로 보시려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도감이에요, 도감. 포켓 도감. 한 50개 종류 정도 넣어놓은 포켓 도감입니다. 한번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화분과 이 돌피라고 합니다. 화분과는 잔디하고 화분과 똑같기 때문에 이거 되게 비슷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잘 구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면서 뭐 한번 봤던 것들이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요건 봤을 것 같은데. 골프장에 많이 나옵니다. 화분과로. 발행이 혹시 아세요? 발행이도 골프장에서 두 번째 아니면 첫 번째로 많은 화분과예요. 어딜 가든 다 있습니다. 이거 망발행이 있고요. 요거 혹시 아세요? 세퍼플. 요거는 1등.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1등. 우리뿐만 아니에요. 미국이든 일본이든 얘 때문에 고생이에요, 고생. 화분과는. 그다음에 산소나 이런 데 보면 띠풀이라고 하죠, 띠. 단연생입니다, 얘는. 그래서 잘 안 죽는 거예요. 그다음에 향모도 있고요, 뚝새풀도 있고요, 참새피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촉과. 사촉과는 방동산이, 삼봉산이 뭐 이런 거 방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되게 제일 많아요. 단연생의 파대가리가 골프장에는. 파대가리가 여기 있네. 이 제가 파를 하나 찍어봤어요. 시골에 가서. 이게 파 대가리잖아요. 그 이름이지 제가 욕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막말로 저기 중대가리 풀이라는 것도 있어요. 참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스님 머리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중대가리 풀이 있어요. 여기 이제 파 대가리인데 여기 종자가 이럴 때 보면 보이시죠? 꼭 파대가리 축소한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름이 그냥 파대가리입니다. 요건 안 잊어먹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그리고 요거 굉장히 특이한 향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뜯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한번 살짝 맡아보면 굉장히 특이한 향이 있어요. 향이. 나중에 한번 맡아보십시오. 혹시나 골프장이나 가셨을 때 있으면 기회가 되시면. 그리고 약용으로 쓰는 뭐 이런 향부자도 있죠. 향부자도 다 골프장에 나오고 있는 잡초고요. 사촉과나 화분과는 크게 없어요. 아까 뭐 세포아풀이나 발행이 이 종류고, 뭐 사촉과는 파대가리, 그다음에 청사초 좀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광엽입니다. 광엽.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많이 먹죠. 비름나물이라고 해서 이 개비름입니다. 골프장이 나오고요. 달개비라고 달그장, 돌콩, 깨풀, 돼지풀, 뭐 황새냉이, 냉이하고 비슷한데 이것도 먹고요. 차풀, 자기풀, 자기나무하고 되게 비슷해요. 완전히 축소시켜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풀이에요. 그래서 명아지도 있고요. 별거, 뭐 새비름 많이 있습니다. 혹시 본 거 있으신가 모르겠네. 매드풀, 요건 많이 볼 텐데 매드풀인 건 모르실 거야. 요거 되게 많아요. 아디풀도 있고요. 덩쿨 아까 돌콩이 덩쿨로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개불알풀, 뭐 우리가 먹는 고들빼기, 주름잎, 소나무, 이게 냉이. 이건 많죠. 그다음에 망초, 개망초 이런 것들 많죠. 꼬리뺑이, 속속이풀, 겹달맞이꽃 뭐 이런 거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단연생인가 보네요. 단연생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많이 보이실 거예요 아마. 이 소리쟁이 그건 많이 안 보이는데 이 토끼풀은 굉장히 많이 보이시죠? 토끼풀, 쓴박이 우리 뭐 김치도에서 먹죠.
민들레 워낙 뭐 유명하죠. 다 아시고. 요거 아세요? 피마기풀. 요것도 안 잊어먹으실 것 같은데. 이게 그 마데카솔 혹시 선전 보셨어요? 그 밑에 보면 일러스트를 해서 그림 그리는 거 있을 거예요. 그 풀, 병풀인데 요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예. 그래서 이름이 피마기풀이에요. 요거 진이겨가지고 상처에다 바르면 피가 멈춰요. 거기서 마데카솔 만들었다고. 예. 그래서 이름이 피마기풀입니다. 예, 말 그대로. 여기 이제 그 관상용으로도 많이 이제 좋아가지고 그 워터코인이라고 해서 그 물에 띄워서도 파는 것도 경우도 있습니다. 다 같은 녀석들입니다. 예. 조금 이름만 다르지. 질경이 많이 보이시죠? 제비꽃. 요거는 굉장히 이쁜데 꽃이 단연생입니다. 이거. 갱이박, 쑥, 뭐 아시죠? 새뜨기. 아까 덩쿨로에서 칡 같은 것도 많이 넘어오고요. 한삼 덩쿨 이런 것들도 많이 넘어오고요. 숙부쟁이. 요거는 골프장에서는 안 보입니다. 근데 그냥 넣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 기름 우리 먹잖아요. 기름나물. 근데 얘는 보시면 가시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외래종이에요. 외래종. 그래서 이거 드실 수 없어요. 예, 독이 있고요. 예, 제주도 같은 데에서 목초지에 이게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소들도 안 먹어요. 가시가 있으니까 당연히 안 먹겠죠. 예. 가지고 이거는 뭐 굉장히 이제 외래 그 예를 들면 블루길, 뭐 황소개구리, 청거북이 뭐 이런 것도 뉴트리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동물도 있고 한데 식물도 있어요. 가장 큰 게 요 가시박이에요. 가시박. 가시박 문제는 환경 굉장히 문제가 돼서 국내에서 저기 나라에서 제거를 하고 있어요. 사업을. 이런 식으로 제거 사업을.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가시박이라고 이 종자에 가시가 있어서 이렇게 가시박인데 여기 이제 전 들어온 이유가 뭐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인데 호박에 접을 붙이면 호박이 굉장히 잘 자란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들어왔대요. 근데 이게 이제 퍼져 나간 거라 외부로. 그래서 이게 완전히 나무를 덮어요. 모든 나무를. 주로 보실 수 있는 거는 두물머리나 이런 데요. 북한강 상류나 이런 데. 이 종자가 물에 떠다니거든요. 그래서 물에 떠다니다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 다 덮어요. 비슷합니다. 이게 호박이나 참외 쪽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게 먹지를 못하고 일단 식물을 특히 나무를 다 덮어서 죽여요. 완전히. 그래서 이거 이제 제거 사업 한다는 거.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 지정돼 있습니다. 단풍잎 돼지풀 이런 녀석들 다. 우리나라에서도 외래 잡초로 해가지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도깨비가지. 가지같이 생겼어요. 근데 도깨비가지라고 해서 이게 자세히 보시면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여기 보시면 가시 있죠. 그래서 도깨비 가지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잡초는 이제 잡으려고 이제 하는 거긴 하지만 가치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잡초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올방개묵이라고 혹시 마트에서 제가 찍었는데 올방개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논잡초예요. 논잡초인데 이 깨보면 이게 이제 요만한 사이즈입니다. 엄지 손톱만한 사이즈고 시커매요. 논잡초인데 그걸 잘라보면 녹말이에요. 꼭 감자같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갈아가지고 녹말이니까 묵을 만들어서 팝니다. 영양가 엄청 좋아요. 아니 잡초를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뚱딴지, 돼지감자. 그다음에 이것도 저기 커스트 가서 찍었네. 21,480원이네. 달맞이꽃 종자유. 오메가3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재배하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그 종자를 받아가지고 기름 짜가지고. 이거 잡초입니다. 밀크시슬. 여러분들 많이 드시죠? 이 엉겅퀴에서 나오는 겁니다. 밀크시슬이 영어로 한국말로 엉겅퀴예요. 엉겅퀴. 이게 이제 엉겅퀴. 여기에서 이제 추출해가지고 우리 우루사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처럼 식용, 약용, 이런 것도 쓰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황작물 이런 것도 쓰고요. 그 다음에 원예 적용 식물로 가치로 해서 옥상 놓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쪽으로도 사용하는 잡초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득적인 부분은 하나뿐인 지구라서 오래된 것 같은데 EBS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당시만 모르는 잡초 사용법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1시간짜리 프로로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질경이 뭐야 이거 토끼풀 겉절이, 질경이 살아다, 샐러드, 잡초 비빔밥, 잡초 김밥 뭐 이런 거 부침개 다 먹는 거 아닙니까? 소리쟁이 두피에 좋다고 해가지고 소리쟁이 샴푸, 냉이 재배하는 건 다 아시죠? 쑥 재배하는 거 다 아시죠? 민들레 재배하는 것도 다 아시고요. 뿌리차도 있고 고들빼기 다 잔디밭 지금 잡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활용을 많이 하신다는 이득적인 부분도 있다 말씀드리고, 이건 제가 일본에서 봤던 건데 사면이죠. 논뚝이고요. 기가 막히게 뭐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잔디가 아니고 우리도 잔디를 여기다 활용해가지고 논뚝을 좀 안 무너지게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제가 옛날 진흥청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이런 사업을 좀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잘 자라지를 못하니까 빨리 자라지를 못하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라. 근데 이게 이제 힘에 의하다 해서라고 일본에 있었던 겁니다. 일본에서 봤는데 요것이 굉장히 빨리 자라요. 자, 여기 6월입니다. 6월. 예, 하나씩 심었잖아요. 여기 하나씩. 이게 한 달 만에 이렇게 다 번져요. 엄청 빠르게 자라더라고요. 그 다음에 8월 되면 꽉 찹니다. 이렇게. 밟아도 돼요. 잔디처럼. 반지처럼 뭐 심하게 밟진 않지만. 꽃도 이렇게 이쁘게 핍니다. 봄에. 가을 되면 좀 노랗게 돼. 이듬해 가서 또 나와. 이게 이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좋긴 한데. 잡초도 안 올라와요. 꽉 쩔어버리니까. 마당에. 문제는 월동을 못 해요. 월동이 안 돼요. 요거 좀 뜯어다가 안에다 놔야 돼요. 어딘가요. 온실이든 어디든. 다시 심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논뚝 보호도 되고 아주 좋더라고요. 예? 이거 깎냐고요? 이건 안 깎고요. 이건 굉장히 낮게 자랍니다. 그냥 바닥에 딱 붙어 있어요. 이거 그대로 놔둔 겁니다. 한 번도 안 깎고. 이거 꼭 파는 사람 같은데. 아니 이게 일본에서 그 한 개에 160엔 주고 이렇게 또 팔더라고 나중에. 이거를 제가 옛날에 한번 가져왔어요. 좀 가져왔어요. 이게 몰래 가져온 거죠. 가져오면 안 되지만. 진흥청에 있을 때 제가 한번 해봤어요. 온실 옆에다가 해가지고 쫙 깔았거든요. 잡초 관리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잡초를 관리를 안 하려고 저는 깐 거예요. 처음에 이 쫙 쩔으면 잡초가 안 올라오니까. 가지고 잘 자랐는데 저는 월동을 생각을 못 한 거야. 가지고 겨울에 다 죽었는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가지고 봤더니 월동을 못해서 동사합니다. 근데 다시 가서 가져올 수는 없었고요. 그걸로 됐죠. 이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저도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한 2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이거 팔면 되겠다 했더니 팔고 있더라고요 이제 일본에서도. 근데 이름을 구라피아라고 팝니다. 이거 제가 지금 생각 드는 거는 저희 교수님이 구라모찌였어요. 구라모찌. 구라 띄고 피아를 넣은 것 같아. 구라 붙이고 모찌를 빼고 피아를 넣은 것 같아. 그 양반이. 구라모찌. 그 양반이 구라피아를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잡초를 활용하는 것 중에 옥상 녹화죠. 힛 아일랜드라고 하죠. 여기 이제 여기 제가 옛날 일본에 있을 때 학교 때 한 거예요. 이게 금방 말씀드린 히마이야에서 그 구라피아예요. 잘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옥상 녹화를 하는데 잡초가 활용이 많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해요. 골프장 같은데. 근데 가정에서는 이렇게 못 오죠. 잡초도 빼주고요. 제초도 살포도 하고. 한국잔디에서는 요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막 간단한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연중 표고요. 한국잔디를 심어 놓으시고 잡초 관리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고요. 소관목 주변에도 안전약재 처리돼서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실험해봤는데 이 약을 기준량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영산홍이나 이런 거 전혀 문제 없이 풀만 잘 죽습니다. 요거는 양 교수님 가시고 나서 이제
나가시고 나서 퇴직하고 나서 제가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예. 찾아낸 시험한 데이터입니다. 예. 토양처리제라는 게 있고요. 경협처리라는 게 있어요. 제초제는. 토양처리제는 처리층을 형성하는 겁니다. 한 1cm 정도의 처리층이 쫙 형성이 돼요. 약을 처리해가지고 표면에다가 밑에서 종자에서 잡초 종자에서 종자가 싹이 트서 새싹이나 새뿌리가 나오면서 올라오겠죠. 그게 처리층에 있는 약 성분을 흡수해서 죽이는 거예요. 토양처리제라는 발화전 처리제를 처리해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지, 잡초가 종자가 죽는 게 아니고 일단 발화해서 올라오다가 처리층을 만나 거기에 있는 성분을 흡수해가지고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점은 발화전 토양 처리는 골고루 빠진 곳 없이 골고루 처리가 잘 돼야겠죠. 그래야 올라오다가 다 죽을 거니까 이제 잡초들이. 그래서 발화전 토양 처리, 토양에다 처리한다. 그다음에 처리한 데는 이렇게 깨끗하고 처리 안 한 데는 이게 다 올라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경협 처리 두 가지입니다. 제초제 처리는 토양 처리는 토양에다가 처리하는 거고요. 경협 처리는 말 그대로 잎에 처리하는 겁니다. 잎하고 줄기, 경협 처리고요. 이게 매드풀인데요. 약이 좀 잘 안 묻어서 이렇게 조금 묻으면 이렇게 죽다가 살아나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전체적으로 쫙 묻어야죠. 그래야 죽습니다. 경협 처리는 약액이 엄청나게 흘러내릴 정도는 아니고 입에만 딱 묻을 정도로 입에 하여간 전체 양량이 묻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게 요거를 전착제를 써서 사용하셔가지고 전착제 혼용을 해가지고 처리하면 잘 묻어요. 너무 흠뻑 주면 밑에 있는 잔디든 수목이든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입에만 딱 잡초 입에만 붙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협 처리는. 토양 처리는 빠진 것 없이 정확히 처리하셔야고요. 요거는 참조 사항입니다. 이제 풀이 여기 있고요. 토양 처리제, 경협 처리제 골라서 쓰셔라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표입니다. 요거는 이제 코스 관리 팀장들이 아주 좋아하죠. 예, 이게 딱 정해주니까. 우리 집에는 지금 크로버가 났어. 경협 처리제로 우리 집에 잔디에 있어. 그럼 이거 쓰면 되겠네? 하면서 쓰시는 거예요. 그냥. 예. 한국 잔디에 있고요. 요거는 한정 잔디입니다. 예, 요 부분은. 여기는 한국 잔디요. 한국 잔디는 좀 전에 있던 한정 잔디 다 사용할 수 있고 더불어 요것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 한국 잔디는 우리 이제 뭐 정원이나 산소 이런 데서 쓸 때 만약에 들잔디 그리고 끝났습니다.